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의 절정 속에서 30년간 깊은 고독과 상실감에 갇혀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태한그룹의 수장, 김민준 회장에 관한 이야기죠.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그의 집무실은 늘 차가운 정적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부터 밤늦게까지 그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거대한 기업을 이끌었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30년 전 백화점에서 한순간 눈을 놓친 후 사라진 5살짜리 딸, 서윤조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남아있다는 것을요. 매년 거액을 기부하고 사립탐정을 고용하면서도 단서 하나 찾지 못한 채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회장님, 새로 오신 비서 한서윤 씨가 인사드리러 오셨습니다. 평소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김민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비서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이력은 완벽했고 차분하면서도 성실한 태도는 회장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던 그 순간 서윤 씨가 건넨 보고서를 받는 찰나 회장의 시선은 그녀의 왼손 약지에 꽂혔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곰 모양 장식이 달린 반지였습니다. 그 순간 김민준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왜냐고요? 그 반지는 바로 30년 전 그가 사라진 딸, 서윤아에게 직접 끼워주었던 세상에 단 2개뿐인 사비네, 쌍둥이 반지와 놀랍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우연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30년 만에 찾아온 운명의 장난일까요? 지금부터 김민준 회장과 비서 한서윤 씨, 두 사람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 추적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민준 회장.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 태한그룹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과 권위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그러나 그의 집무실은 그가 이룬 거대한 성공과는 달리 늘 차갑고 냉정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정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고층 빌딩의 이 공간에서 그는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을 빈틈없이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석상실상과 같았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늘 평온을 유지하는 목소리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창가에 서서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 그는 오늘도 바쁜 하루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에 머물렀지만 그의 마음은 3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30년 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백화점에서 아주 잠깐 눈을 뗀 사이 사라져버린 5살 난 외동딸. 서윤호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후회와 죄책감은 마치 무거운 족쇄처럼 그의 영혼을 짓눌렀고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있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기업가였지만 사람들 모르게 그는 매년 거액의 기부금을 실종 아동지원센터에 전달했고 가장 유능한 사립탐정들을 고용하여 딸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단서도 희망적인 소식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저 건강하게 숨쉬고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것처럼 보이는 그에게 유일하게 결핍된 것,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그의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김민준 회장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성공한 사업과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허한 쿵슈한 대저택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과 속이 완전히 분리된 이중 구조였습니다. 화려한 성공이라는 가면 아래 텅 빈 마음만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새 비서가 나긋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김민준 회장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네. 책상 위에 2개.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는 비서를 눈여겨보았지만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비서의 이름은 한서윤, 트루. 그녀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으며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모시게 된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 회장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서윤 씨의 이력서를 수차례 검토했습니다.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유학 경험이 있으며 여러 대기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재원 차이 유안 타달이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태도가 김 회장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야말로 잘 부탁하네. 이력서는 잘 봤어요. 훌륭한 경력이더군. 우리 회사에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윤 씨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보고서 뭉치를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어제 지시하셨던 해외 시장 분석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 회장이 보고서를 받아 들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한서윤 비서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반지 위로 반사되며 섬광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빛은 30년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김민준 회장의 심장을 마치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운명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김민준 회장의 눈은 한서윤 비서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작은 반지에서 단 1초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그 반지에 닿자마자 섬광처럼 터져나온 그 빛은 마치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회장에게만 보이는 유일한 신호 같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작동을 멈춘 기계처럼 쿵소리를 내며 정지하는 듯했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30년 전 실종된 어린 딸 서윤 하하에게 직접 끼워주었던 바로 그 반지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작은 곰 모양의 장식이 섬세하게 세공된 세상에 단 2개만 존재하도록 특별 주문 제작했던 소중한 보물. 이 세상에서 딸과 아내, 그리고 자신만이 그 디자인의 의미와 유일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손은 보고서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안은 바싹 말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감정의 방벽이 일순간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 비서는 회장의 갑작스러운 침묵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이 보고서 내용에 집중하는 줄 알았지만 회장의 시선은 보고서가 아닌 자신의 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서윤의 조심스러운 질문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김 회장은 간신히 목구멍에서 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과는 달리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반지는 어디서 구한 겁니까?
서윤은 일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곧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이 반지 말씀이시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반지예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김 회장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 이라는 그 말은 그의 머릿속을 격렬하게 뒤흔들었습니다. 딸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반지와 똑같은 것을 서윤이 어릴 때부터 지니고 있었다니.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3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비웃는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까요? 그의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극한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수십 년간 훈련된 기업가의 통제력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디자인이 워낙 특이해서 눈에 띄었을 뿐입니다. 이제 업무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김 회장은 애써 평온한 척 말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서윤은 회장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공손하게 방을 나섰습니다. 서윤 비서가 회장실을 나선 후에도 김민준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도시 풍경을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윤의 손에 있던 그 작은 곰반지, 그리고 30년 전 딸의 손에 끼워주었던 반지의 기억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오직 반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곰반지는 아내와 함께 딸 서윤의 5번째 생일을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했던 쌍둥이 반지였습니다. 하나는 딸이, 나머지 하나는 아내가 가지고 있었죠. 당시 아내는 서윤이가 어디에 있든 이 반지를 보면 엄마와 아빠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말을 되새길수록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말라버렸던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생겨난 간절한 희망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인 김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서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이성적인 판단이 그의 감정적인 혼란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에서 한서윤 비서의 개인 파일을 즉시 가져오도록 하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작은 단서를 그는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기적 같은 우연이 30년이라는 세월을 관통하는 거대한 운명의 실마리가 될지 확인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곧 다가올 진실을 예감하며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회장은 인사팀에서 급하게 가져온 한서윤 비서의 개인 파일을 조심스럽게 펼쳐 들었습니다. 집무실은 여전히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지만 회장의 심장 소리만이 이 침묵을 깨뜨릴 듯이 격렬하게 고동쳤습니다. 그는 마치 고고학자가 수천 년 된 보물을 발굴하듯 서류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 회장의 눈은 크게 뜨였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한서윤의 생년월일이 30년 전 그의 딸 서윤 서요온이 태어났던 바로 그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도저히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어. 30년 동안 이성적으로 자신을 통제해왔던 회장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한서윤은 어린 시절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정보는 일절 없었고 단지 어린 나이에 양친을 여임이라는 짧고 건조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회장에게 더 큰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부모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까지 없을까? 왜 할머니가 양육했어야 했을까? 모든 퍼즐 조각이 희미하게나마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극도의 신중함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갑자기 그녀의 아버지라고 나선다면 오해를 샀거나 서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유지하며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서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난 직후 김민준 회장은 한서윤 비서를 개인적으로 호출했습니다. 한 비서, 들어오세요. 서윤 비서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하며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한 태도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비서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군요. 이번 주말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 가족분들이 참석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서윤은 회장의 다소 개인적인 질문에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평정심을 찾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할머님 한 분만 계십니다.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할머님은 현재 요양원에 계시기에 참석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한 분, 김 회장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상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 비서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성장했는지 궁금하군요. 저는 경기도 가평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김 회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딸이 실종된 곳은 서울이었지만 실종 아동이 지방으로 옮겨져 자랐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돌았지만 그는 그것을 기침으로 감추었습니다. 혹시 아주 어릴 때는 이름이 달랐던 적은 없었나요? 이 질문에 서윤의 표정은 확연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본명은 김서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입양하면서 한서윤으로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쩌다가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서윤. 그 이름은 김민준 회장의 귓가에 벼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의 시선이 흔들렸고 말을 정리하려고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서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회장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저 인사팀에서 직원들의 가족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내가 대신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는 최대한 냉정을 가장했지만 그의 심장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반지, 생일, 그리고 이름. 이 모든 것이 30년 전 그가 잃어버린 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비서가 회장실을 나간 후 김민준 회장은 곧바로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절박함이 교차했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직원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주시오. 특히 그녀의 할머니에 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서둘러 주십시오. 지금 당장 김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희망과 회한,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을 구할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예감 속에서 그는 이제 마지막 남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단계에 돌입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요양원에 있을 서윤의 할머니, 바로 그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 회장은 서재 의자에 앉아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는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30년 전에 행복했던 시절, 아내와의 결혼 사진, 그리고 5살 서윤의 생일 파티 사진. 그것이 가족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의 해맑은 웃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자 문득 서윤의 얼굴이 한서윤 비서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정말 네가 서윤이라면.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억눌렀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할머니, 김연희 여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만이 진실을 알고 있을 터였기에. 새벽녘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윤 비서의 할머니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산 요양원탈에 계시다는 정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당장 내일 아침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30년의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마지막 단서를 그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일정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태한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민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전국을 헤매며 딸을 찾아다녔는데 설마 자신의 회사 비서로 그렇게 가까이 있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이 이토록 가혹하고 기묘한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운전기사의 안내에 따라 평안의 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푸르른 소나무들이 늘어선 요양원의 입구에 섰을 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시설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김연희 여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서윤 씨의 할머님이시죠. 접수대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면 회장은 어떤 관계이신지. 김 회장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 딸을 키워주신 분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윤 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상사입니다. 어르신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왔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복도 끝을 가리키며 35호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김민준 회장은 천천히 복도를 걸어 35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그의 30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하고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가 휠체어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는 한 노부인이 보였습니다. 백발의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연희 여사님 맞으십니까? 노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김연희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알고 계시겠지요? 노부인은 오랫동안 말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놀라움, 그리고 깊은 죄책감과
슬픔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김 회장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고동쳤습니다. 그의 예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서윤 비서는 정말 제 딸 김서윤이 맞습니까? 노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서윤이는 당신의 따님입니다. 김 회장의 전신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매던 딸을 마침내 찾아냈다는 사실에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연희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제 딸 지영인가 백화점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지영이는 아이를 경찰서에 데려가려 했지만 그 아이가 너무 서럽게 울며 매달리는 바람에 그만 집으로 데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지영이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이는 부모님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지영이는 욕심을 냈던 겁니다. 시설에 맡기지 않고 자기 딸로 키우기로 결정한 것이죠. 김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딸은 악의적인 유괴범에게 납치된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의 이기적인 모성애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진실을 모릅니다. 노부인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영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제가 서윤이를 키웠습니다. 서윤에게는 그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었다고만 말해줬습니다. 그렇다면 반지는요? 서윤이가 가지고 있는 그 반지는 김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너무 소중히 여겨서 차마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지를 보고 회장님이 눈치채실 줄 알았지만 김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김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서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김 회장 아내의 필체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서윤에게 항상 행복하렴.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한서윤이 바로 그의 딸 김서윤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요양원을 나섰을 때 기쁨과 고뇌가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회장님, 다음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텅 빈 창밖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세. 이제 서윤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네. 김민준 회장은 요양원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타인의 손에서 자라야 했다는 현실의 괴리감 사이에서 그는 격렬하게 갈등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윤을 찾아가 끌어안고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문득 떠오른 딸의 모습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서윤이는 나를 받아들여 줄까? 아니면 충격에 빠져 나를 밀어낼까? 그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천천히 거리를 좁히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보다 딸 스스로가 단서를 발견하고 진실에 다가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윤의 정체성, 즉 한서윤으로서의 30년을 존중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집의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윤이 가장 아끼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서윤이 항상 안고 잤던 곰 인형, 그리고 그의 아내가 간직하고 있던 상둥이 반짓 중 나머지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유품이자 서윤의 유일한 혈연적 증거였습니다. 김 회장은 이 물건들을 회사 집무실에 서재호에 두기로 했습니다. 혹시 서윤이 이것들을 보게 된다면 스스로 기억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걸어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딸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첫날이었으니까요. 고맙네. 한 비서. 어제는 개인적인 일로 미안했습니다. 김 회장은 서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서윤의 눈매가 돌아가신 아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오후가 되자 김 회장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 비서, 내 서재에 있는 자료 좀 가져다 주겠나? 붉은색 파일철에 들어있을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김 회장은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부러 오래된 나무 상자를 책상 위에 눈에 띄게 올려두었습니다. 서윤이 과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10분이 넘도록 서윤이 돌아오지 않자 김 회장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었을 때 서윤은 책상 앞에 선 채 열린 상자를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쌍둥이 반지가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 비서. 김 회장의 목소리에 서윤은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대체... 서윤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와 상자 속의 반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디자인과 크기가 완벽하게 똑같은 쌍둥이 반지였습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내 딸의 것이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의 물건들. 서윤은 상자 속에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린 서윤과 그녀의 부모님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 제 반지와 똑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김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한 비서, 아니, 서윤아, 그 아이가 바로 너란다. 네가 내 딸이야. 서윤은 몇 발짝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일종의 깨달음이 교차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 회장은 서윤의 눈을 곧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내 딸이야. 30년 전 백화점에서 사라졌던 내 딸, 김서윤. 네가 바로 그 아이란다. 서윤은 말없이 굳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손에 쥔 사진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녀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을 테니. 서윤은 다시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곰 인형에게로 천천히 뻗어갔고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인형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요.
꿈속에서, 아니, 기억 속에서 김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건 네가 어릴 때 늘 안고 잤던 지타, 설한다. 잠잘 때도 항상 함께였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인형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저 할머니께 여쭤봐야겠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다녀왔단다. 할머님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 서윤의 얼굴이 순간 붉게 변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알고 계셨다는 건가요? 제가 유괴되었다는 사실을? 김 회장은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유괴는 아니었단다. 너를 발견했던 지영 이모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놓아주지 못했던 것뿐이야. 그분도 이미 돌아가셨단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저는 3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왔다는 건가요? 김 회장은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서윤의 표정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아빠는 30년간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너를 찾아왔다는 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수많은 질문과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김 회장은 슬픔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상자를 원래 자리에 두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김 회장은 그 자리에 선 채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고했지만 그것이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멀어지게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서의 충격적인 진실 고백 이후 한서윤 비서는 이틀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김민준 회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 이틀간의 기다림은 왜 이토록 길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는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서윤에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김 회장이 집무실로 들어서려 할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서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다소 헬쑥했지만 단정했으며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으십니까? 두 사람은 회장실로 들어섰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잠시 밖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을 절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실종되었는지, 그리고 회장님께서 30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매셨다는 사실까지도요. 김 회장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서윤은 솔직하게 자신의 혼란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직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니. 30년을 한서윤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김서윤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김 회장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아, 나는 너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고 싶지 않다.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할 것이다. 다만 네가 나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 나는 너무나 기쁘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는 회장과 비서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고 서윤은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비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은가? 나의 집으로 초대하고 싶네. 네가 아주 어릴 때 살았던 집이야.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살았던 곳이라면. 그날 밤, 김 회장의 대저택에 도착한 서윤은 광활한 정원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흰 대리석 기둥이 서 있는 저택은 웅장하면서도 기품이 있었습니다. 정말 크네요. 제가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김어줌 수함탐. 김 회장의 특단이라니 그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커서 외로운 집이지. 네가 사라지고 난 후로는 더욱 그랬단다. 이 집도 내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시절이 있었는데. 서윤은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중후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김 회장은 서윤을 긴 복도를 따라 작은 문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네 방이란다. 30년간 그대로 보존해 두었지. 문이 열리자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분홍색 벽지에 작은 침대, 인형들로 가득 찬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았었나요? 서윤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이 침대 위에 놓인 인형들에게로 뻗어갔습니다. 낡은 곰 인형, 토끼 인형, 그리고 작은 오르골, 뮤직 박스 이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부드러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짝반짝 작은 별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노래 기억나요? 제가 잠들기 전에 항상. 김 회장은 벅찬 감동에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일 밤 이 오르골을 틀어주면 너는 잠이 들었었지. 서윤은 오르골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프죠? 제가 기억도 못하는 일인데. 김 회장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거란다. 머리로는 잊어버렸을지라도. 서윤은 문득 방 한구석에 놓인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액자에 다가가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젊은 김 회장과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그 품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이분이 어머니. 김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 5살 생일 파티 때 찍은 사진이란다. 바로 그날 네가 그 반지를 선물 받았지. 서윤은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예쁘시네요. 저와 닮았나요? 아주 많이 닮았지. 특히 웃을 때 눈매가 똑같단다.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주셨다니. 갑자기 서윤은 액자를 내려놓고 김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처음 시도하는 것처럼 그를 껴안았습니다. 김 회장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딸을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아버지의 사랑이 터져나오는 포옹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여기 있었다면 엄마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서윤아. 누구의 탓도 아니란다. 이제부터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하자꾸나. 서윤은 천천히 몸을 떼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아빠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울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이제 막 서로를 찾았을 뿐이니까.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 회장은 서윤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군요.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김 회장은 기쁘게 웃었습니다. 입맛은 변하지 않는 법이거든. 밤늦도록 두 사람은 이야기꽃을 피웠고 서윤은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옛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서윤 비서는 이제 매주 주말마다 김민준 회장의 저택을 찾아와 밤을 지새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회장과 비서라는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집에서는 서서히 가족으로서의 유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자네 정말 요리 솜씨가 대단하군. 서윤이 직접 준비한 저녁 식사를 맛보며 김 회장이 칭찬했습니다. 할머니께 배웠어요. 할머니께서 요리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서윤의 표정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아직 할머니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사랑과 배신감,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죠. 김 회장은 그녀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할머님은 분명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을 거야. 비록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지라도 말이야.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할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 회장은 서윤의 어릴 적 사진이 담긴 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5살까지의 순간순간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앨범을 펼치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 보였네요. 그녀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여러 번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어머니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김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셨지. 늘 긍정적이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단다. 그리고 너를 온 마음으로 사랑했어.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상실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서윤은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거진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마음속에 큰 결단이 섰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옛방에서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오르골을 틀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의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랫소리,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던 순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서윤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다소 상기되어 있었지만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잘 잤니? 김 회장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꿈을 꿨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는 꿈이었어요. 아주 생생했어요. 김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꿈이 아닐지도 모른단다.
내 어머니는 매일 밤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불러주셨으니까. 서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결심했어요. 김 회장은 긴장된 태도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응, 뭐든지 말해보렴.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저 딱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다. 뭐든지 말해보렴. 서윤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제 이름을 김서윤만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김 회장의 얼굴에 벅찬 미소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윤이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서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김민준 회장님의 딸 김서윤입니다.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간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쁘구나, 서윤아.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응, 서윤아.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김 회장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단어에 그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물을 글썽인 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서윤이가 해주는 저녁이라면 분명 세상에서 가장 맛있을 거다. 서윤도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김서윤은 회사에서도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찾은 듯 했습니다. 김민준 회장과 서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한순간에 되찾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나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김민준 회장과 김서윤 비서, 아니 이제는 김서윤 딸이 된 두 사람의 30년간의 긴 여정은 아빠라는 단어와 함께 희망적인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 드라마나 심파극을 넘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인 상실과 정체성, 그리고 사랑의 끈기딸에 대해 깊이 고찰하게 만드는 하나의 심리 드라마입니다. 저희는 이 마지막 섹션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분석하고 우리가 이 극적인 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이 분석은 유튜버의 공정사용 Fair Use 원칙에 따라 원작의 서사를 비평하고 교육적인 가치를 더하는 전환적 트랜스포머티브 목적을 가지고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아버지의 끈질긴 사랑팔입니다. 김민준 회장은 재산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찾는 전략의 변화입니다. 초기에는 사립탐정과 돈으로 외적인 단서를 쫓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딸의 심리를 다루는 고도의 심리 전략들 사용했습니다. 서윤에게 직접 진실을 강요하지 않고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반지와 오르골 같은 매개체를 통해 닫힌 기억의 문을 스스로 열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는 냉철한 기업가였던 김민준이 딸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섬세한 아버지로 변모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전략은 폭로가 아닌 똘치유를 통한 재회라는 전환적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김서윤의 정체성 수용 과정에 대한 분석입니다. 서윤은 30년을 한서윤이라는 이름과 부모님을 일찍 여인아이라는 배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나는 김민준 회장의 잃어버린 딸, 김서윤이다 라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녀가 이틀간의 침묵 끝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회장의 저택에서 오르골 소리를 들었을 때 흘린 눈물은 단순히 슬픔이 아닌 거짓으로 쌓아 올린 과거와 진실된 혈육의 유대감 사이의 격렬한 충돌이었습니다. 그녀가 최종적으로 회사 이름을 김서윤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것은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뿌리를 당당하게 선택했다는 내적 성장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정체성 혼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큰 공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윤리적으로 복잡한 인물은 서윤의 할머니와 이모입니다. 서윤의 이모는 악의적인 유괴범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향한 지극한 애착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선악 구도를 넘어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인간 감정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딸의 선택을 덮어주기 위해 30년간 거짓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서윤의 행복을 위해 진실을 고백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잘못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근저에는 헌신적인 가족애가 깔려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행동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들이 짊어졌던 고통과 딜레마에 대해 깊이 고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던집니다. 30년이라는 공백은 결코 메워질 수 없지만 김 회장의 흔들림 없는 사랑과 서윤의 용기 있는 수용이 만나 새로운 30년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로 결정한 순간은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니라 잃어버린 과거와의 화해, 그리고 미래를 향한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극적인 서사를 통해 1. 김민준 회장의 캐릭터를 냉철한 사업계에서 감성적인 아버지로 재해석했으며 2. 김서윤의 정체성 수립 과정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 및 비평했습니다. 3. 또한 가족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복합적인 의견서를 제시함으로써 원작 콘텐츠에 새로운 통찰력과 교육적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가족이란 시간이 지워도 끝내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이든 혹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든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제자리를 찾아 돌아온다는 희망을 이 이야기를 통해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가족이 어떻게 잃어버린 30년을 채워나갈지 그 후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